히샬리송이 교체되어 나가고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팀의 윤활유가 되어 주었고 축구도사처럼 적재적소에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으나 쐐기골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손흥민의 발끝에서부터 시작하며 클루셉스키의 마무리가 터집니다. 우도지와 왼쪽에서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에서 6만 관중의 함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도지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지체 없이 논스톱으로 찔러줬고 다시금 우도지가 백컷을 하였고 쇄도하던 클루셉스키의 마무리가 골로 연결되어 쐐기골이 터지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축구팬들과 전문가 모두 손흥민과 우도지의 연계 플레이가 환상적이었고 1000억짜리 히샬리송의 플레이는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최전방 히샬리송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나 증명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마저도 캡틴 손은 히샬리송을 감싸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인들의 팀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토트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에 많은 팬들과 영국 현지에서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막 3경기가 끝났을 뿐이라며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하는데요.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많아졌어. 골든 부츠를 예열하고 있어. 콘테는 사르에게 한 짓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겠는데? 소니는 경기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가득 차서 열정적인 모습이야. 소니를 의심해서 미안해. 히샬리송에게는 조금 더 운이 필요한 것 같네. 스코어 시트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손흥민의 리그골을 보고 싶어. 우린 지금까지 환상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거야. 연계 플레이가 환상적이었어. 우도지, 손흥민, 클루셉스키까지. 우리 손흥민이 최고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토트넘 본머스전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현지 팬들인데요.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토트넘 축구가 원래 이렇게 재미있었나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빠르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템포도 빠르고 패스웍도 좋고 선수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압박도 좋았죠. 전반에는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사르 선수의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사르 선수의 슛이 약하게 들어가면서 어시스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이윽고 몇 번의 킬패스가 있었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으며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기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서 슛으로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더 좋은 위치의 선수에게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 킬패스를 뿌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전반 1대0 리드를 지켰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자리를 옮겨 본머스의 골문을 노렸는데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팀 승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과 데얀 쿨루셉스키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결국 최종적으로 많은 언론의 예상답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꼭 가져와야 할 승점 3점을 잘 챙기는 모습이었고 경기 내용이 너무나 빠르고 재미있어서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아쉽지만 경기가 재미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 2승 1무 승점 7점으로 지난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라운드 2대0에서 승리한 데 이어 2연승을 달렸습니다. 또한 3경기 연속 무패이자 2경기 연속 클린시트인 무실점입니다. 토트넘이 무실점을 2경기 연속 가져오게 됩니다. 다이어 선수가 명단 제외되고 독일산 판더벤 선수와 로메로가 호흡하면서 라인을 무척 많이 올리고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 막판 본머스에 일격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클린시트로 전반을 마무리하며 분위기를 잡아갔던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는 손흥민과 우도기의 2대1 패스 플레이가 본머스의 수비를 무너뜨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0분 무렵 과감하게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골문을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리시치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찔러줘 도움 기회를 잡았지만 페리시치의 슛이 골문을 외면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클린시트와 2대0 완승으로 좋은 분위기를 잡았고 이어 9월 2일의 벌리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 축구가 빠르고 재미있어졌습니다.
강한 압박과 더불어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고무적이고 손흥민 선수도 점차적으로 이타적인 플레이와 동시에 욕심을 내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쌓아 올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자회견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히샬리송의 원톱 선발 기용은 골은 없으나 자신의 전술적 움직임과 가치를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에게 만족한다며 발언을 한 앙제 감독입니다. 앞으로도 일단은 히샬리송의 원톱 선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평점은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전반전 본머스에게 몇 차례 문제를 안겼고 두 번째 득점 때는 우도지에게 패스를 해 클로세프시키가 넣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선제골의 주인공 제임스 매디슨에게 평점 9점을 부여했고 나머지 선수들에겐 7에서 8점을 주었습니다.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히샬리송만 선발 멤버들 중 유일하게 6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축구 통계 업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매디슨과 같은 8점을 주었는데요.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아쉬운 평점 매체도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7.1점을 부여했습니다. 매디슨이 평점 8.0점으로 최고 평점을 기록했고 이부 비수마가 7.9점, 쿨루셉스키가 7.8점, 파페 사르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7.5점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골 욕심을 내기보다는 연계에 집중했다는 반증인데요. 슈팅은 2개였습니다. 그나마 위협적인 슈팅은 전반 26분 때린 슈팅이었습니다. 대신 동료 슈팅으로 연결되는 키패스를 4차례나 배달했습니다.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였다는 점이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경기 키패스 1위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또 히샤를리송이 빠진 뒤 최전방 원톱으로 뛰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 셈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클로셉스키가 웬일로 후반에 득점을 성공하며 평점이 올라갔는데요. 다음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키패스가 4개였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몇 개나 나올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벌리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PK 전담 키커에 관한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케인이 이적하기 전까지는 전담 키커는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이 결장했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맡았지만 케인이 경기장에 있다면 항상 케인이 맡았었습니다. 케인의 PK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이제 토트넘은 케인을 대신해 PK를 맡아야 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차기 PK 전담 키커로 생각하는 선수의 후보 중에는 손흥민의 이름도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몇몇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 봤다. 손흥민도 거기에 있었다. 제임스 매디슨과 히샬리송도 있었다며 3명의 선수가 후보에 있다는 걸 이야기했다. 추가적인 후보는 2부 비수마까지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가 PK를 500번 시도해서 495번 정도 놓친 걸 본 적이 있다며 농담을 한 뒤 비수마도 밖에서 연습 중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순서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힌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팬들은 와우 저 순서라면 손흥민이 1번 아니야? 주장이니까 책임감 있게 손흥민에게 1번을 줬으면 좋겠어. 이제 손흥민 몰아주기 하는구나 좋다. 포스테코글루의 선택이 마음에 들어. 무조건 손 캡틴이 1번이어야 해 등의 댓글을 올리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손 캡틴을 제대로 지지하고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입단해 자리 잡은 뒤로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해서 처리해왔는데요. 골을 직접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의 프리킥은 아니었지만 위협적으로 동료들에게 킥을 연결해주는 자리에는 언제든지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주장이 된 이번 시즌부터는 킥력이 좋은 매디슨이 손흥민 대신 코너킥과 프리킥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프리킥이나 코너킥과 다르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PK를 거의 맡은 적이 없는데요.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딱 4번을 맡았습니다. 그중 2번 성공했고 2번 실패했는데요. PK를 차지 않다 보니 2021년도 시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PK 골이 없는 득점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 완장처럼 PK 키커 역할도 손흥민에게 맡긴다면
득점을 터뜨리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